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퀘스트에 대한 모델링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으로 스케매틱 디자인 마법사라는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퀘스트를 기동하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상단의 옵션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그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어, 검색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손쉽게 불러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옵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작업했던 그런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그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날씨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그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줄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런 이제 두 가지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상단에 있는 스케매틱 디자인 위자드 같은 경우는 설계의 가장 초기 단계에 아직 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 보면 이제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어떤 대략적으로 건물에 대한 모델링,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좀 구해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그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디자인 디벨롭먼트 위자드 같은 경우는 앞서 스케매틱 디자인 위자드보다 설계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을 때 보다 더 상세한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법사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 디벨롭먼트 위자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다시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는 상단에 있는 스케매틱 디자인 위자드 버튼을 클릭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일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 프로젝트 네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직접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그마한 오피스 건물을 모델링 해줄 거기 때문에 스몰 오피스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빌딩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건물이 어떤 유형의 건물이냐 그것을 이제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해 주는 거에 따라서 향후 뒤에 나오는 그 각 실별 구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2층짜리 이러한 오피스를 이제 모델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코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 퀘스트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코드들을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코드들을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을 선택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델링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코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가장 상단에 있던 타이틀 24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에만 적용되는 그런 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이제 타주에 비해서 굉장히 그 환경오염이 제일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별도의 타이틀 24라는 그런 환경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국 전역에 각 주마다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코드 관련 이제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좀 엄격한 그런 에너지 법이라 할 수 있고 색깔이 좀 연할수록 좀 이렇게 덜 엄격한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국 중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게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다고 할 수 있고요.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색깔이 좀 시커멓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 내에서 가장 진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보시는 이러한 이제 타이틀 입사가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미국 에너지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이제 새로 이제 법이 더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마다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기준이 발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타이틀 24라고 해서 이러한 ICC라든가 애슐레이와 별개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타이틀 24 내에서도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슐레이 기준을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이제 얽혀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니드라고 하는데요. 니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리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리드 컨설턴트들이 실무에서 직접 이 해당 그 프로젝트가 몇 점이 되는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스코어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시스템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프레 리퀘짓이라는 항목들이 있고 그냥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항목들이 각각 카테고리마다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레 리퀘짓이라고 하는 것은 리퀘어드라 해서 꼭 이 프로젝트에 필수로 수행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준수하더라도 이 한 가지 항목을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니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꼭 충족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 할 수 있고요. 아래 보시는 이런 크레딧 항목들은 필수로 이제 충족을 안 하셔도 되는데 충족을 하면 하실수록 뒤에 이러한 점수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니드에서 보다 더 높은 이러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리리퀘스트 항목들을 모두 준수를 하고 최대한 크레딧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에너지 항목에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 항목과 옵티마이즈 에너지 퍼포먼스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이퀘스트라든가 뭐 에너지 플러스, 트레이스 700 뭐 이런 에너지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건물의 에너지의 절감량을 검증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크레딧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런 이제 내용들은 필수로 리드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는 항목이면서 많은 이제 에너지를 절감했다는 것을 검증하면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크레딧이 18점에 해당하는데요. 이 18점이라는 점수가 그냥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점수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다른 카테고리들을 비교해 보면은 LT 같은 경우는 다 해봐야 16점밖에 안 됩니다. SS 같은 것도 10점, 뭐 이런 것도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충족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11점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옵티마이즈 에너지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크레딧 하나가 차지하는 점수가 18점이나 이제 해당을 합니다. 그만큼 니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은 정말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퀘스트 모델링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리드 프로젝트의 그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런 리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자부심을 느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또 커미셔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커미셔닝은 이제 프리리퀴짓 항목이면서 또 여기 인핸스드 커미셔닝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커미셔닝을 수행하는 것은 꼭 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더 강화된 커미셔닝을 수행했을 때 최대 6점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드에서 이제 이런 커미셔닝과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커미셔닝은 저희가 이제 그린 엔지니어 아카데미에서 그 애슐레이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격증 과정을 현재 개설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수강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로케이션 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위치 데이터에 해당하면서 날씨 데이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퀘스트에서는 이제 이런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퀘스트에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로케이션, 그리고 이제 캐나다 날씨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 안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날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날씨 데이터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유저 셀렉티드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보시는 웨더 파일에다가 대한민국의 날씨 기후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날씨 기후는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은 각 코드별로 그 해당 그 지역별 날씨를 구분을 해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슐레이를 좀 참고로 보시면은 1은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 8로 가서 이제 점점 추운 날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는 습한 날씨, B는 건조한 날씨, C는 이제 마린이라서 해양성 기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해서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들을 이제 이런 코드화하는 그런 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라서 굉장히 습하죠. 그래서 4A에 해당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시더라도 모델링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전기라든가 가스에 대한 이제 이런 유틸리티 비용, 요금 체계를 입력해주는 그런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그 디테일 모드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는 거는 건물의 연면적을 입력해 주는 건데, 사실 이 값은 명목적인 값이고 실제로 이제 모델링에 적용되는 값은 뒤에 다시 입력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이 해당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냐, 그래서 지상으로 몇 층, 지하로부터 몇 층. 저 같은 경우는 지하실이 없는 2층짜리 건물이니까 지상으로부터 2층을 입력해 줬고 지하로부터 0을 입력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냉방 장비가 뭐냐, 그 난방 장비가 뭐냐 이렇게 입력해 주는 난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공조 장비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거는 이 분석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그 입력해 주시는 난이 있고, 그 우측에는 이 만약에 건물의 조명이 조광 센서를 통해서 뭐 어떤 디밍이라든가 그런 제어를 하느냐 했을 때 만약에 적용이 된다 하면 yes를 선택해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no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모델링 하면서 스케줄을 뭐 굉장히 간단하게 입력해 줄 거냐 아니면 좀 자세하게 입력해 줄 거냐, 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뒤에서 다루는 그런 이제 스크린의 이제 구성들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지금 이제 심플한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항목에 메인 스케줄이라는 이제 이런 한 가지 항목밖에 없지만은, 만약 아월리라 해서 이제 상세한 이제 스케줄을 입력해 주시는 이제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항목이 더 늘었죠. 그래서 뭐 시즌을 이제 정의해 주는 뭐 이런 상세한 뒤에 화면들이 추가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보셨겠지만은 이게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넥스트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한참 뒤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콘을 사용하시게 되면 한 번에 손쉽게 원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작업하신 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입력이 됐던 값들, 그 기본 값들은 다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값을 바꿨던 값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기본 값은 녹색이고, 만약 유저가 이제 이걸 모디파이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다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본 값에서 내가 값을 변경했는데 다시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 디폴트 값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해당 아이템으로 가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고 리스토어 디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변하면서 기존에 처음에 입력되어 있던 그런 디폴트 값으로 이제 회귀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아이콘도 리스토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고, 이 버튼도 이제 처음에 other로 돼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리스토어를 하시게 되면은 가장 초기 값, 원래 이제 입력됐던 값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기능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이런 아이템들이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우측 마우스 키를 누르시고 아이템 헬프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 페이지가 나타나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기타 어려움 없이 이제 그 모델링을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일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